네, 총리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극단적으로는 국회 입법 독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시는 것이죠? 네, 저는 물론 우리나라 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또 우리 representative democracy라는 것이 정말 그거는 다수의 일방적인 이런 폭주라 할까요? 이런 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영국의 세처 총리가 워싱턴에 가서도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암적 존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포퓰리즘이고 또 하나는 이런 아주 절대적인 다자주의,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다자주의가 소수를 배려하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대한민국이나 국가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수결 자체가 오히려 상당한 문제거리로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요. 또 사실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는 왜 붕괴하는가 하는 그런 책을 쓴 많은 분들도 결국 이런 다수결 일방적인 이러한 밀어붙이는 것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이 왜곡되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권리, 삼권 분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다. 저는 증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주요 정부 주요 정책 실행을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왔던 일들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특히 방사능 수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법률, 이런 법률들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법안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첨단 산업과 그리고 에너지, 방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 지금 우리나라가 뻗어나가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만, 세계 G6, G7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넘나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최근에 우리 분위기인데요. 이런 첨단과 연관되면 결국 반도체, AI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을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고, 또 풍부한 이런 에너지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원전,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을 저희가 굉장히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지금 큰 하나의 애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 원전을 확장하기 위한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이 하나의 국제적인 파이낸싱을 받는 그러한 하나의 산업으로서 등장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한테 굉장히 오랜 동안 지체가 되어 왔고요. 또 특히 이런 발전을 하게 되면 전력을 송배전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국민들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과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저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런 전력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력망 특별법, 이것이 반드시 저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는 해상풍력 같은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비교적 해상풍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해상풍력은 굉장히 많은 규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규제들을 좀 완화시키고, 또 국가가 이런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해상풍력을 하는 분들이 저항을 덜 받고, 또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풍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법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 동안 어려웠습니다. 저도 2024년 4월에
새 국회가 선거가 있었고 구성이 그 후에 몇 개월 뒤에 됐습니다만 어떻게든 이 해상폭력특별법하고 그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을 같이 엮어서 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제가 야당 원내대표께도 전화도 드리고 위원장들께도 전화를 드리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접근이 됐습니다만 결국 아직까지도 그것이 굉장히 더디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와서 관련 위원회들을 좀 통과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첨단 관련돼서 반도체 특별법 이거는 결국 고소득 연구직에 대해서는 52시간 그 근로시간 제한을 조금 완화시키자. 지금 전 세계는 이 반도체 경쟁을 위해서 중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좀 비교적 그 노동 이런 규정을 좀 완화시키는 이런 경향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반도체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는 이 고소득을 올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 노동 규정을 좀 완화시키자 하는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 상당히 가까이 가는 듯 하다가 최근에 또다시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최근에 우리 정부가 임명한 투자 그 순회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기본적인 강점은 가장 주장하는 점은 외국에서 가장 우리 산업 발전과 연관돼서 걱정하는 것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다. 특히 그 근로자들이 원한다면 그거는 조금 자율로 해서 소득도 더 올리고 또 R&D도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을 주지 않는 그런 국가의 첨단 산업을 갖다가 투자를 외국에서 마음대로 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그 원활한 노사 문제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우리 그 당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접근을 하다가 다시 또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반면에 그 야당에서는 그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들이 위헌성, 또 국익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검토를 하셨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헌적인 법률로 양곡관리법이 있었는데 맞는지요? 네,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도 한번 제2요구를 했고 또 이번에도 제2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의 쌀 생산이 점점 늘고 소비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양곡의 쌀의 생산을 딴 방향으로 돌리고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변화를 시켜야 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양곡법처럼 일정한 가격에 미치지 않는 양곡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로 사줘야 된다. 이와 비슷한 제도가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그거 다 저희가 개선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만약 만들게 되면 저희 판단에는 한 2020년이 되면 연간 한 2조 원 정도는 계속 이런 그 양곡을 비싸게 사주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여서 우리가 지금 써야 할 거는 그러한 그 재정을 젊은이들이 소위 스마트 파밍 같은 데를 하는 쪽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 쌀에 대해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딴 쪽으로 자꾸 다원화를 시켜야 된다. 저희는 그런 판단이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거는 부득이 우리가 제2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렇더라도 국회에서 이러한 그 제2요구 안을 가지고 다시 그러한 그 부작용을 줄이는 그러한 안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거는 정부로서는 얼마든지 협조를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야당은 대표적인 국익 침해 법률로 방산 수출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고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
즉 국회가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증언 감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치권, 우리 기업들,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 경제단체들은 중국 등의 기술 탈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의 기술을 팔아넘기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총리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도 일단 제의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암참이라든지 모든 그 외국 기업들이 전부 다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걱정을 했고요. 뭐 우리 국내 기업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에서 좀 더 좋은 하나의 그 협의와 협치를 통해서 이 문제가 국가의 발전과 전 세계에 있어서의 커가는 우리나라를 좀 뒷받침하는 이런 쪽으로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 내지 판검사 보복 입법,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법,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양국관리법, 노사 분열을 조장하는 노동법, 방송 장악용 방송법 등을 발의 및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후 총리께서도 권한 대행으로서 야당이 반복하여 발의하는 6개 법안에 대해 제의권을 행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네. 사실이 있으시죠? 네, 6개 법률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국회에 요청한 것은 이 제의 요구는 제의 요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열고 여야 간에 협의를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그 제의 요구라는 것은 결국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최선의 지혜와 공익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 어떤 국가가 어떤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극단으로 이렇게 치닫지 않도록 우리 헌법이 마련해준 다양한 제도 중 하나라고 믿고 있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의 그 법안을 통과시킨 그 당이나 국회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다시 재의결을 통해서 정부가 재요구한 것을 오버룰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리 트루만 대통령 저희가 잘 압니다마는 트루만 대통령 임기 중에 재요구를 250번을 했고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1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635번, 그리고 가장 그 여야 협치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78회 제의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행사한 제의요구는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과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행한 제의요구를 합친 것보다도 아마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우리 헌법과 법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러한 국회에 있어서의 입법 협치가 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